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 13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전일 누적 거래량과 전일 최대 거래량 이 두 가지를 이용한 신호 수식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주신 분께서 네 가지의 조건을 주셨고요. 첫 번째는 전일 총 거래량, 전일 누적 거래량이죠. 총 거래량 대비 분봉 캔들, 즉 하나의 캔들의 거래량이 전일 누적 거래량의 10%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캔들의 그 상승률인데요. 시가 대비 2%, 고가 대비 3% 이상의 양봉이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조건은 전일 분봉의 최대 거래량, 즉 아래쪽에 보시면 전일의 최대 거래량이 어딘가 있겠죠. 이 거래량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첫 봉에만 조건이 나오고 또는 전체 조건이 나오고 두 가지를 다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조건식을 만들 때 미리 한 가지를 정의를 해놔야죠. 세 번째 조건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전일의 최대 거래량을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의 전일 누적 거래량은 우리가 함수로 이미 만들어 본 적이 있죠. n프리데이 v라는 n프리v라는 그런 분봉용 누적 거래량 함수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함수를 사용하면 1번 조건을 만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조건은 우리가 전일의 최대 거래량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 정의를 미리 하고 나서 나머지 조건들을 쭉 이용해서 신호를 만든 뒤에 캔들에도 이렇게 색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관리자 부르시고요. 다음 신호 검색, 새로 만들기 해서 질답 135라고 제목을 짓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hv라는 변수에다가요, 매일매일의 최대 거래량을 찾는 그런 수식을 쓰겠습니다. 하이스트 신스 1, 날짜가 바뀐 이후에 가장 큰 거래량을 찾아오는 그런 수식이죠. 자, 이것은 매일매일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일의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밸류엘 함수를 한 번 더 사용을 해야겠죠. hv1이라는 변수에는 밸류엔 1, 날짜가 바뀐 이후에 있죠. 날짜가 바뀐 이후에 hv의 한봉 전의 값을 가져오게 되면 전일의 가장 큰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전 작업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제 조건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조건은 현재의 거래량이 npr이 v의 하루 전, 즉 전일의 전체 누적 거래량의 10%보다 커야죠. 0.1보다 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캔들의 상승률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종가는 시가 대비 곱하기 1.02% 이상. 그 다음에 현재의 고가는 시가 대비 1.03% 이상. 그럼 두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전일의 분봉 거래량의 최대 거래량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HV1보다 이걸 순서를 바꿔서 쓰겠습니다. 현재의 거래량은 HV1보다 크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조건만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보고 나서 나머지를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다 완성이 됐고요. 이것을 실행한 다음에 어떤 위치에 신호가 나오는지를 보고 당일에 첫 번째 신호만 한번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이것은 일단 옆으로 치우고요. 이렇게 보시면 세 군데에 지금 신호가 나오고 있죠. 전일의 최대 거래량보다 크면서 전일 누적 거래량의 10% 이상이면서
다음에 일정한 상승률이 나온 3개의 위치에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신호만 걸르는 그런 작업들은 우리가 여러 번 해봤었죠.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호 검색에서 이것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35-1로 붙이고요. 그다음에 이 신호 수식에서 조건이라는 변수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그냥 어떤 루틴처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CNT라는 변수에 count sheets 날짜가 바뀐 이후에 첫 번째로 나온 조건의 횟수. 자, 이것을 구한 뒤에 우리가 또 CNT가 1인가를 물어보죠. 그리고 CNT의 한봉조는 0이어야죠. 그렇다면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그 신호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적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감정. 이 신호도 첫 번째 위치에 나오는지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위치에만 지금 신호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신 분께서는 이 그 캔들 안에 색을 채우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색을 채우는 작업도 해보겠습니다. 색을 채우는 것은 모든 캔들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색을 채워보겠습니다. 일단 135에 있는 수식을 카피하면 되겠죠.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일단 135. 첫 번째는 제목을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이라는 변수에 전체 조건을 넣고요. 색을 칠하기 위해서 비교를 해봐야죠. 현재의 조건이 발생했다면 종가에 색을 칠하고 아니면 0의 값을 주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보통 맥스 C,5로 쓰는데요. 현재는 양봉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양봉의 위쪽은 종가가 됩니다. 그래서 C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복사하신 뒤에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를 시가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라인 설정하셔갖고요. 막대로 검정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아래쪽 막대는 지우는 막대이기 때문에 현재 그 사용하고 계시는 바탕색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스케일은 가격, 작업 저장, 수식 감정. 자, 그럼 이 세 군데 파란색 그 화살표가 나오는 세 군데의 위치에 캔들이 칠해지는지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고 있죠.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신호 위치에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혹시 실행을 한 뒤에 차트 환경 설정에서 봉 최대 최소의 체크가 안 돼 있다면 차트가 위로 올려붙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차트 환경 설정 가셔갖고요. 봉 최대 최소의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빈 봉에 이렇게 봉이 빈 상태에서 실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빈 봉에 실행을 하지 않으신다면은 뭐 꼬리나 몸통이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빈 봉에 실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일 누적 거래량과 전일 최대 거래량을 가지고 신호 수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